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배당주는 예적금보다 배당금으로 조금 더 벌 수는 있지만 굳이 원금 손실 위험을 안고 가기에는 매력적이지 못하다? 저도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지만 매매의 관점이 아닌 재산의 관점으로 바뀌는 순간 최고의 저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동안 저의 배당주 투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난 1년 수익률을 정리하다 보니 제가 배당주 투자 유튜브를 시작한 3분기 이후부터 수익이 안정적으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저는 매월 계좌 인증 영상을 진행하고 있죠. 먼저 간단하게 작년 12월 저의 배당주 계좌의 성과를 확인한 후 작년 월별 수익과 지금까지 누적 수익을 저의 목표 절대 수익률 8%와 누적 평가 잔고의 차이를 살펴본 후 올 한 해 동안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배당주 투자를 ISA 계좌에서 제 계좌와 아내 계좌 두 계좌로 2021년 9월부터 투자 중이며 보유 종목은 금융주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BNK금융을 가지고 있고 통신주로는 SK텔레콤, 독점적 기업으로는 KTNG와 맥쿼리 인프라를 그리고 우량주 우선주, 삼성전자와 현대차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월 코스피 시장은 막판에 삼성전자가 시장 지수를 이끌면서 3% 이상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저도 삼성전자 우선주가 많이 오르고 또한 배당 기준일에 300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세 차익과 올해 4월에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꼭 먹고 알 먹고이죠. 상대적으로 12월에는 고배당주들은 시장보다 적게 오르거나 오히려 연말에 떨어진 종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중순에 2024년 계획으로 원금 1억 3천만 원으로 배당금 1천만 원을 받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12월 배당 기준일에 배당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SK텔레콤과 맥쿼리 인프라, KTNG의 비중을 늘려서 올해 4월에 배당금을 작년보다 더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그 약간의 여파로 12월 평가 잔고는 조금 낮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12월 총 투자 손익은 149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제 계좌에서 226만원 이익, 아내 계좌에서는 77만원 손실을 거뒀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내 계좌는 작년 12월 배당 기준일 종목이 많아서 배당락으로 인한 손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12월에는 저의 배당주 투자 목표 수익인 8%, 월 90만원 수익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저의 1년 동안의 성과는 보시는 표와 같이 6월, 7월, 10월을 제외하고는 좋았습니다. 더욱이 배당금이 들어오는 4월, 5월, 8월, 11월은 배당금이 저의 계좌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하루하루의 고배당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움직임도 그다지 없고 다른 개별 주식보다 오르지 못할 때도 많아서 투자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금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을 때 일반 주식과 다르게 뿌듯함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작년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배당주 종목 치고 예년과 다르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배당주 투자가 고수익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고배당주는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봄에 통신요금을 올리지 말아라. 또 작년 9월경에는 은행 수익은 세금을 내야 된다. 등등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배당주가 오르면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식 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배당주 투자 목표 수익률은 8%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이 25%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 8% 목표는 너무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3년 주식시장은 2022년 시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한 오버페이스로 오른 부분도 상당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과 저의 배당주 계좌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성장성을 비추어 볼 때 올해 수익률은 8%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될 때 욕심을 부리면 다치는 경험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이도록 위험 관리를 병행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2021년 9월부터 ISA 계좌에 원금과 평가잔고 그리고 목표 수익률 8%일 때의 차이를 위의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은 목표 수익률 잔고는 물론이고 저의 원금보다도 평가 잔고가 마이너스였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은 다행히 수익이 좋아서 목표 수익률과의 차이도 오히려 플러스로 많이 벌린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유튜브로 배당주 투자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정보와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의 배당주 투자의 목표는 배당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계획이고 작년에 500만원 배당금의 2배인 1000만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진행사항을 보여드릴 계획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금리입니다. 지금의 시장의 기대는 올해 금리 인하를 미국 기준으로는 3차례 정도 낮춘다라고 이미 전 세계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작년 연말에 뜨거운 산타랠리를 즐겼죠. 물론 그렇게 된다면 풀린 유동성으로 주가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걱정하고 있어서 작년 연말 배당락 이후부터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의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공식화하는 정도면 조만간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고금리의 후유증으로 경제와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미래는 모르는 일이죠. 그럼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다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경우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21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하루도 걱정과 위험 없이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고 위기에 집착을 하면 위험은 피할 수 있겠지만 돈은 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위험 관리는 병행하되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가슴에 품고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